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둘의 공통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자, 모두 3원부의 민요적 율격 느껴져요. 확인했고 동일한 시어 둘 다 반복했습니다. 나에서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똑같이 반복했죠. 그리고 3번 가에서 도치법 쓴 거 없었고요. 나의 역설은 없었습니다. 자, 둘 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같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는 단정적 어조의 종결형을, 나는 겸손한 어조의 종결형을 사용하고 있다. 단정적 어조 이전노라, 단정적 어조 가에선 썼고요. 자, 나에서 겸손한 어조라는 건 뭐뭐 하옵소서. 자, 상대를 아주 높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겸손한 어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가는 이미 찾아오는 상황, 이미 먼 훗날 자기를 찾아오는 상황을 가정했고, 나는 반대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떠나는 상황을 가정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요. 이해가 되셨죠? 자, 2번으로 갑니다. 보기에 A부터 이중 가와 나의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 방법이 사용된 걸 물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 방법이 뭐다? 반어. 자, 그럼 반어를 찾으면 되겠지요? 같이 볼게요. 자, 보기를 볼게요. 0점짜리 국어 시험지를 아이고 들고 왔어요. 빵점 맞기 쉽지 않은데 빵점짜리를 들고 왔습니다. 자, 엄마가 시험 잘 봤네. 자, 당연히 반어겠죠. 자, 실제 엉망으로 봤으니까. 자, 정답은 1번 A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줘서 시험도 미역국 먹었잖아요 라고 아들이 능청맞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미역국 먹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떨어지다. 시험을 아직 못 봤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고요. 그다음 미역국 안 먹은 넓은 영어 수학과는 어찌 된 거니? 이겠지. 그건 공부를 안 했어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죠. 자, 반어가 아니라 직설적인 표현이 되고요. 엄마가 시험지가 널 보고 비웃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지가 사람처럼 비웃는다. 의인법이 되겠고요. 그래도 토끼 같은 자식이 마냥 귀엽죠? 자, 토끼 같은 자식, 자기 자신을 토끼에 빗대어 표현했어요. 같은이 들어갔으니까 직유법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으로 갈게요. 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가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가는 먼 훗날이었습니다. 자, 먼 훗날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떠난 님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이게 정답. 이전 노라가 반어의 표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떠나님의 행복을 빌며 슬픈 마음을 감추고 있다. 뭐 행복 비는 거 없었고요. 뭐 사랑하는 임에 대해 반성적인 뭐 자기 자신을 막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 없었고요. 그다음 4번 언젠가 임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는 상황을 가정한 것은 현재 임을 잊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잊지 못했지만 먼 훗날에는 임을 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참 매력적인 답인데요. 이거 틀리지요? 뭐가 틀려요? 먼 훗날에는 꼭 잊겠다? 아니에요. 그때도 잊을 수 없음을 강조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문제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았을 텐데요. 나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자, 나의 화자는 진달래꽃의 화자입니다. 그럼 진달래꽃의 화자가 자, 보기의 화자랑 대화를 나눠요. 그럼 보기의 화자랑 뭐가 다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작품인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했어요. 그럼 가야 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했다면 가는 것, 즉 이별을 아름답다라고 본다. 이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간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제목이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는 걸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결별은 완전한 이별, 기약 없는 이별인데 이걸 축복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역시 이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왜? 이별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축복이라 보는 겁니다. 자, 낙화라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생기죠. 꽃이 고집을 피우고 나 절대 안 질 거야 이러면 여기 열매 생기지 않아요. 즉 꽃이 져야만 열매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사람도 이별이라는 아픈 경험을 통해서 뭔가 성숙할 수 있기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자, 이제 선택지를 보면 됩니다.
자, A, 나의 화자입니다. 이미 저를 떠난다면 한편으론 체념하면서도 미련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 체념하면서도 굉장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거, 슬퍼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랬더니 B가 이별은 무조건 슬프기만 한 건 아니다. 깨끗한 이별은 아름답다. 긍정적 인식 맞습니다. 자, A가 떠나는 임을 배려하려고 말없이 보내주면 그 임은 제 마음을 알아는 줄까요? 말없이 보내줬죠. 그리고 그 임이 자기 마음 알아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별은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다. 긍정적 인식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긴 임과 이별할 때 눈물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도 내면적으로 조금 성숙한 것 같아요. 눈물은 나지 않는다.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린다는 반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갈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A에 드러나는 화자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이제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A는 진달래꽃 뿌려주는 건데요.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 산화공덕이라고 불교의 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서 이제 그 발길을 아름답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달래꽃을 뿌려준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임의 앞날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임을 위해 꽃을 뿌리는 행동에는 떠나는 임을 축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 응용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번부터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도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좀 보니까 유달리 이제 여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와 시적 상황 및 화자의 정서가 유사한 걸 물었어요. 자, 가는 먼 후일 어떤 상황? 상황은 이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서는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 그리움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1번부터 볼게요. 아버지는 날 낳았고 어머님은 날 길렀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아있겠느냐. 하늘같이 끝없는 이 부모의 은덕을 어떻게 어디에다 다 갚겠냐.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요. 2번 흰 눈이 잦아진 곳에 구름이 머울래라. 자, 눈이 녹은 곳에 이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매화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석양이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매화 하나 보이지 않는 이 흐리멍텅한 구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의 혼탁한 정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조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별이나 그리움과 관련이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번 청사는 말이 없고요. 푸른 산, 그리고 흐르는 물은 모양이 없습니다. 청풍 맑은 바람은 값이 없어요. 즉 돈 안 내고도 쓸 수 있고 밝은 달은 주인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에 병 없는 이 몸이 걱정 없이 늙을 거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이별의 상황과 관련 없고요. 그다음에 4번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요 정몽주 회유할 때 쓴 겁니다. 우리 그냥 대충 섞여서 살자는 내용, 이별과 상관이 없고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을 잘 보시면 황진이 이제 시인이 썼는데요. 시조 시인입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표현해요. 동짓달이 굉장히 밤이 길잖아요. 한가운데를 딱 잘라서 봄바람 이불 아래 이걸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라. 내가 기다리는 그 고운님이 오시면 그 기나긴 밤을 잘라서 넣어놨잖아요. 그거 꺼내서 그 밤을 함께 즐기겠다는 얘기예요.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지요? 자, 다음 2번으로 갈게요. 보기는 기억, 니은과 관련된 설명이다. 이와 유사한 발상미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걸 물었어요.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은 둘 다 반어. 여기에 보면 반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어법이 쓰인 걸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아름답다, 어울리지 않아요. 모순되는 표현, 역설.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럽다, 고운데 서럽다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역설. 자, 님이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역설. 폐수가 너무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한다.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거겠죠. 더럽다를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이게 반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찬란하다고 했네요. 자, 슬픔과 찬란한 어울리지 않죠? 역시 역설적 표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